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얼마 전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 엄정화 씨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로봇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엄정화 씨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꿈을 보다 보면 종종 로봇 이미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얘기고, 특히 이제 이게 여성 심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성들의 꿈에 나오는 로봇의 상징적 의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로봇 이미지가 등장하는 꿈을 꾼다고 보고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꿈에 로봇 이미지가 등장할 때 로봇 상징이 암시하는 것들에 대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부와 권력을 원합니다. 부와 권력은 사회적 성공의 결과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성공 비결을 알고자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책과 미디어가 전하는 성공 법칙을 간추리면 재능과 노력의 환상적 콜라보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노력에 방점을 두고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함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재능으로 출발했으나 영혼을 갈아 넣는 정도의 노력을 쏟음으로써 끝내 우뚝 선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재능과 노력의 환상적 콜라보를 성취하지 못하는데 수행 과제를 푸는 데 따르는 고통의 시간값을 제대로 상정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회피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부하고 뻔한 자기 합리화뿐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로봇 이미지에는 사회적 성공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꿈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쏟는 노력이 당신이 욕망하는 정도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꿈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봇 이미지가 등장하는 꿈은 당신의 노력이 어느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기뜸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 꼼꼼하게 뜯어볼 가치가 있는 꿈이라 하겠습니다. 꿈에 로봇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로봇의 특질을 의식으로 통합하여 삶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하라는 것인지, 로봇의 특질이 과도하여 새로운 인식을 성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니 과도함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일침을 가하는 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아마도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면 로봇 이미지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서 몇 단계 점핑하고 싶은 욕망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신분 상승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약 혹은 비상에 대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약과 비상은 이미 그 이미지에 추락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알리타 같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특수 제작된 수트를 입는데 그 순간부터 엄청난 능력자로 돌변합니다. 그 수트와 일체가 되면서 초인적인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함이 나오니 난관이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꿈을 꾸진 않았고, 찾아보니까 작년 한 12월 정도에 제가 어떤 전시회장을 지나가면서 포스터를 보는데 이게 로봇인가? 의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분 상승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꿈을 잘 꾼 사람이었고, 그 엘리베이터가 뭐 정상적으로 어느 층에 데려다 준 것보다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이걸 탔는데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하늘로 솟고 싶다던가 갑자기 막 땅으로 내리꽂는다던가 막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거든요. 이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꿈에 대한 아하를 한 게, 나는 신분 상승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턱없이 작고, 그러니까 아직 로봇 이미지가 등장할 만큼의 어떤 그런 노력보다 그냥 내가 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 주겠거니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게 훨씬 더 강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등장을 했고, 이 엘리베이터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면 막 그냥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 내 욕망의 크기와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간극이 너무 커서 그냥 이게 망가져 버린 것 같은 막 나사가 우당탕탕 그냥 다 그런 망가진 로봇 기계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가 오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을 그때 꿨었구나. 그때 내가 이런 걸 좀 알았어야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로봇과 관련된 이미지가 꿈에 등장한다면 무엇보다 욕망의 실상을 세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점핑하고 싶은 욕망과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값을 올바른 계산법으로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꿈에 등장하는 로봇 이미지는 욕망하지만 자신이 치룰 대가는 회피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치룰 대가나 고통값을 회피한 선택은 참담한 결과를 안깁니다. 뭐냐면 로봇 이미지 꿈을 꾸었다면 자신이 치룰 대가를 지나치게 작게 상정하고 있다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을 제대로 한 다음에야 로봇의 특질을 의식으로 통합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로봇 이미지가 등장을 한 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능력, 사회적 지위에 투자할 노력을 로봇에게 다 투사가 됐기 때문에 등장을 했다고. 로봇의 투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로봇 꿈을 꾼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전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이렇게 단계 밟아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욕망하는 정도가. 일단 욕망이 강렬하고 뭐 크기로 얘기하면 크고 원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큰데 그 크기가 내가 쏟는 노력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아주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무의식으로 억압이 되는 거죠. 억압이 되면 무의식에서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로봇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얼마나 억압을 하면 세상에 로봇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의 욕망의 크기와 내가 억압하는 정도가 아주 분명해지죠. 로봇은 자본주의 사회가 긍정적 자질로 추켜 세우는 많은 특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질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사회적 성공을 이룰 확률은 높아집니다. 먼저 로봇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로봇과 관련된 꿈을 꾸는 이들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꿈을 꾼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봇 이미지를 통해 꿈은 당신의 능력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널뛰는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지냅니다. 잠시 열심을 떨지만 이내 푹 꺼져버리는 날들을 반복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은 성실의 대명사,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로봇은 꼼수를 쓰지도 않거니와 잔꾀를 모릅니다. 지치는 일도 없고 감정의 기복을 겪을 필요도 없이 정직한 노력을 꾸준하게 쏟아 과제를 완수합니다. 쓸데없는 군소리, 엄살, 불만이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분의 업앤다운이 없는 로봇은 근면 성실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하여 꿈에 등장하는 로봇 이미지는 자아의 상승 욕망을 충족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위치나 자리보다 더 높이 점핑하고 싶다면 환경의 요구에 깨어 있어야 하고 사회가 부여하는 수행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욕망이 좌절되는 이유는 덜 힘들 수 있는 길, 덜 외로운 길을 찾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릇된 선택을 불러옵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로 고생을 각오하지 않습니다. 덜 힘들고 덜 외로운 길을 찾아야 될 뿐이니 사회에 나와서도 부모를 찾아 두리번거릴 뿐입니다. 따라서 꿈에 등장하는 로봇 이미지가 던지는 천금 같은 조언은 질러가는 길 같은 기대는 이제 그만 놔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과 실제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이 갭을 내가 인정하고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자꾸 외면하고 뭐 내 안에 어떤 포텐셜이 있겠거니 뭐 언젠간 터지겠거니 뭐 누군가 꺼내주겠거니 어떤 기회를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나겠거니 계속 나는 그거를 붙잡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공허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작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크고 이 간극만 내가 좀 더 느끼려고 노력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근데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근데 내가 되게 그동안 이걸 외면하고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면 로봇은 입력 주체가 로봇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은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어란 외부의 요청과 요구를 뜻합니다. 이를 심리적 차원으로 풀면 로봇 이미지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니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오독하고 왜곡하는 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인식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인식 체계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나아갈 바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향한 외부의 평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작업이 선행될 때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이 요청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할 때만 헛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 이미지가 등장하는 꿈은 사회적으로 상승 욕망이 대단하지만 외부 상황이나 외부 요청에 대해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만을 반복하는 이들을 일깨우고자 찾아온 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로봇 이미지가 나오는 꿈은 자신에만 매몰된 나머지 환경의 요청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 밖으로 주의를 가져가 환경의 요청을 살아내라 라는 명령인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상승 욕망을 가진 이로써 환경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하고 자신을 향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노력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로봇 이미지는 매우 협소한 틀에 갇힌 자아를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봇의 특질을 과도하게 살아갈 경우에 겪는 심적 어려움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세상의 요구에 맞게 잘 다듬는 데 성공한 이들입니다. 큰 폭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특장점이라면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치열함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업앤다운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다가 말다가 다시 해보다가 또 말고를 반복하거나 도망치기 일쑤지만 로봇의 특질을 살아내는 이들은 감정이 다운될 때 오히려 치열함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정말이지 로봇만이 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라 할 만합니다. 로봇의 특질을 긍정적 차원에서 정리하면 감정의 기복이 없고 지친 내색도 비치지 않으며 정직한 노력을 꾸준하게 쏟음일 것입니다. 그 특질을 살아내는 이를 두고 우리는 지독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독함으로 사다리의 정점이나 그 근처까지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특질을 과도하게 발휘해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로봇의 특질을 과도하게 발휘해 왔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적 요구를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실한 욕구는 억압되기가 쉽습니다. 환경의 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진실한 욕구가 무엇이고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어느새 그런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봇의 삶은 외부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로봇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즉 사회는 로봇의 성능과 기능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고 능력이 떨어지거나 더 우수한 로봇이 등장할 경우 기존의 로봇은 뒷전으로 밀려 용도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배우나 방송인의 운명과 로봇의 운명은 서로 닮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한물간 로봇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로봇을 상대할 때는 편리성과 효율만을 따집니다. 굳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되면 가치는 떨어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삶은 환경의 요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라 성과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치중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신의 내면을 챙기고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며 더더욱 세상의 요구에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로봇의 특질을 과도하게 살았다면 자신은 늘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자신으로 있기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자아 스스로 평가자를 자처하며 자신의 퍼포먼스는 물론 언행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길 것이니 어떤 자리도 어색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연중에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여 로봇의 특질을 과도하게 살았다면 어떤 자리에서건 존재 가치를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이 입력되면 언제라도 수행을 개시할 태세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완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초점은 세상에 맞춰져 있고 사회적 요구에 의해 통제받고 평가자를 염두하는 삶이었다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 소중한 많은 것들이 억압되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꿈이 로봇의 특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껏 로봇의 특질을 만땅으로 살아냈으니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조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신 자신의 진짜 욕구와 진짜 감정을 보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언젠가 방송인 윤종신이 개그우먼 안영미에게 영미야 좀 덜 웃어봐 라는 조언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건네는 조언 같았습니다. 진짜 웃고 싶을 때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한 번쯤 비슷한 조언을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계속 웃고 자주 울도록 길들여지는 것도 같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주 방어기제입니다.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그런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여성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과 눈물로 많은 것들을 무마할 수 있기에 편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허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웃음 강박을 앓고 있는 듯이 웃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때우고 눈물로 때우는 식은 진짜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압시키고 자신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시집을 하나 읽었는데 꿈이라고 얘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화자가 꿈에서 어떤 강을 갔는데 파란색 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죽어 있는 상태라서 저게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죽어 있어서 되게 편했는데 아 저거를 내가 가지려면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난 저걸 너무 갖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시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 로봇을 과도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능력보다도 어떤 그런 태도, 수동성 이것만을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면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로봇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좀 겁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교실에서의 학생으로서의 그 수동성을 살아내느니 사회에서 진짜로 제대로 로봇을 살아내보는 것도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친년 널뛰듯 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명상 모임을 비롯한 내면 작업이 감정 다스리기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꿈이 로봇의 특질을 대거 걷어낼 것을 제안한다면 외부 환경에 맞춰진 포커스를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내면을 관찰하여 원숙함을 성취하라는 내적 요구로 읽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로봇으로 살아온 이들은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자신과는 한참 멀어진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 일상 속 긴장의 강도는 더해지고 불안을 잠재우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감정을 그대로 바라봐주고 제대로 씨름해본 그 경험이 쌓여 영감의 원천이 되고 거기에서 통찰력이 길러집니다.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일컫는 통찰력은 감정의 파고를 수없이 지나면서 성취하는 감각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통찰하는 시선을 가진 이가 주변에 영감을 제공하고 주변을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고무시킵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 꿈은 관조적 시선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함 같습니다. 로봇의 특질이 옆으로 비껴서야 한다면 그 경험을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미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